여기 미국 중서부 지방의 한 패스트 푸드점에서 새로 온 한국인 직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다며 한국인이라면 치를 떨고 있는 한 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한국인 직원이 자신의 일상을 망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꾸미게 되는데요. 그는 도대체 어떤 일을 꾸몄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크 밀러이고 저는 항상 제가 하는 일에서 최고였습니다. 우리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는 모두가 저를 최고의 사냥꾼 중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리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눈에 보이는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냥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그게 제 진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제 진정한 열정은 사냥입니다. 숲속에서 소총을 들고 동물을 추적할 때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곳이 제가 속한 곳이죠. 노아 박이 나타나기 전까지 제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죠. 노아가 저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던 날,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게임의 규칙이 누군가에 의해 바뀐 것 같았어요. 노아는 검은 머리와 웃을 때 반짝이는 듯한 눈동자로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약간의 억양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노아가 첫날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니저가 노아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감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객들은 노아가 너무 친절해서 노아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곤 했죠. 동료들은 노아의 농담에 웃고 고국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노아가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사냥에 관해서는 항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 사냥 여행에 대한 이야기보다 노아의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몇 분이 노아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에게 사냥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노아는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걱정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냥은 제 일이었거든요. 이 마을에서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노아도 사냥꾼이 되려고 한다는 생각에 제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직장에서 노아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와 대화를 시도하면 저는 짧게 대답하고 핑계를 찾아서 자리를 피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서웠어요. 노아도 사냥을 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어떨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한 가지를 그가 빼앗아 가면 어쩌죠? 집에서 저는 제 모든 사냥 트로피와 인증서를 살펴봤어요. 작은 아파트 벽을 가득 채운 트로피들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총의 부드러운 나무를 만지며 손에 익숙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제게서 이것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속삭였습니다. 노아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새로운 곳에서 누구나 그렇듯 적응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노아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노아를 사냥의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기로 더욱 결심했습니다. 저는 노아가 곁에 있을 때마다 사냥에 대해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노아가 이해하지 못할 단어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노아가 소외감을 느끼길 바랐고 사냥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노아는 계속 웃었어요. 그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계속 친절했어요. 그래서 제 기분이 더 나빠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용감하지도 강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겁이 많고 못됐어요. 연례 사냥 시즌이 다가오자 노아가 지역 사냥 협회에 가입할 생각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노아가 내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여전히 마을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야겠다고요. 이 결정이 나 자신과 노아에 대해 그리고 강하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직장의 상황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노아가 일을 점점 더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힘들었어요. 패스트푸드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죠. 사냥이 제 진정한 열정이고 그곳에서 제가 빛을 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더 좌절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노아를 좋아했고 심지어 사장님도 칭찬을 멈추지 않았죠. 마치 제가 사라지는 것 같은 작은 기분이 들었어요. 직장에서 사냥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함께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었죠. 주말에 숲에서 사냥을 마치고 들어와서 제가 추적한 사슴이나 새로 산 소총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하곤 했죠. 그러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정말 힘든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숲속 깊은 곳까지 큰 사슴의 흔적을 따라가며 추적하고 있었어요. 흥미진진한 부분에 다다랐을 때 노아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이크, 정말 멋지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혹시 지역 사냥 협회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가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노아? 사냥.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도시 출신이었어요. 그가 우리 숲과 동물에 대해 뭘 알았겠어요? 왜 가입하고 싶으세요? 저는 목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쉽지 않아요.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하죠. 노아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힘들다는 건 알지만 기꺼이 배우고 싶어요. 사실 이미 지원서를 보냈어요. 누군가 제 배를 한 대 때린 것 같았습니다. 노아는 여기서 사냥을 할 생각조차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 세계였고 제가 여전히 최고인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것마저 빼앗아 가려고 하나요? 그날 근무를 마치면서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저 같은 사람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해왔어요. 이 숲의 모든 흔적과 동물 소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따라잡을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만약 그가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일에 능숙한 것처럼 사냥에도 능숙하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나는 결심했다. 노아에게 사냥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사냥은 삶의 방식이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 후 몇 주는 흐릿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숲에서 사격을 연습하고 동물의 흔적을 연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냥 시즌이 시작되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첫 사냥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해 라이플을 깨끗이 닦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준비된 노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나이든 사냥꾼들과도 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숲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아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초보인 그가 실수를 할 것 같았고 그 실수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노아는 우리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최고의 사냥꾼도 힘들어하는 큰 사슴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숲은 조용했고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만 들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슴이 겁을 먹고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덤불 속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사슴 한 마리가 나무에서 튀어나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저는 라이플을 들어 사격을 시도했지만 사슴이 너무 빨랐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총의 날카로운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슴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총을 들고 있는 베테랑 사냥꾼 중 한 명을 기대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노아가 보였습니다. 그는 소총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놀란 표정을 짓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죠.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자존심, 내가 최고라는 확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다른 사냥꾼들이 노아의 주위에 모여 그의 등에 박수를 치며 그의 완벽한 샷을 살펴보는 동안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노아에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많은 부분에서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냥 시즌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뱃속이 나비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1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였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위장복을 입으면서 노아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냥꾼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거였어요.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사냥꾼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기는 상쾌하고 차가웠고 제 눈앞에서 제 숨결이 보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 다른 헌터들과 함께 서 있는 노아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곳에 속한 것처럼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사냥협회의 대표인 존슨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쪽 숲에서 목격된 큰 사슴을 쫓을 겁니다. 까다로운 사냥이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는 자신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숲을 손바닥 보듯 잘 알고 있었거든요. 노아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숲으로 출발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나무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노아를 계속 주시하며 그가 실수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벅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피곤해졌지만 내색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냥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전히 집중하고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얼어붙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슴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뿔을 가진 거대한 사슴이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총을 들고 잘 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다른 사냥꾼들이 뒤엉켜 조준을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노아를 잊었어요. 오로지 그 사슴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여전히 이 마을 최고의 사냥꾼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기도 전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 사이로 울려 퍼져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사슴은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총을 쐈지만 제가 쏜 게 아니었죠. 저는 충격에 입을 벌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노아가 있었고 그의 소총은 여전히 사슴이 있던 곳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총끝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신참이자 아웃사이더인 노아가 방금 시즌 중 가장 큰 사슴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벽한 사격으로 그것을 해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에게 달려가 등을 두드리며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세상이 다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멋진 슛이야, 노아. 존슨 씨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저는 노아가 수줍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랑하거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사냥꾼들의 친절한 말에 감사를 표했을 뿐이었죠. 우리 모두가 사슴을 보러 다가갔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아가 저를 보여준 것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노아가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놀라운 일을 해냈으니까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사슴을 처리하고 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노아의 놀라운 샷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아를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 어디서 그런 사격을 배운 걸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지펴지고 다른 사냥꾼들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노아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사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죠. 그 해답이 노아와 나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신입생 노아가 하루 종일 쫓던 사슴을 쏜 것이었습니다.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심장을 관통하는 완벽한 샷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벌리고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른 사냥꾼들이 환호하며 노아의 등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사냥을 해본 적도 없는 노아가 어떻게 우리 그룹 최고의 사냥꾼들도 해내지 못한 사냥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몇 달 동안 저는 노아를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거든요. 직장에서 그를 놀리고 숲에 있을 때는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사냥꾼들 앞에서 그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이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캠프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노아에게 어떻게 해냈냐고 물어보며 웃고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노아를 지켜보았습니다.
노아가 숲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더 이상 초보자의 어설픈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고 눈은 항상 움직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계셨던 삼촌의 이동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캠프파이어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다른 사냥꾼들이 대부분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와 노아만 모닥불 옆에 앉았어요. 노아, 어떻게 저걸 쏜 거야?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했으며 물었어요. 사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서 그런 건 처음 봐요. 라고 말했어요. 노아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어요.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불을 찌르던 막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이크.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밤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모든 단어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한국 해병대에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해병대에서는 사격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잘 쏴야 했습니다. 온갖 날씨와 상황에서 매일 몇 시간씩 훈련했죠. 단순히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순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을 익히고 혹독한 훈련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사냥은 저에게 처음이지만 많은 기술은 동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땅을 읽고 동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것 등은 모두 해병대에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그 사슴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들어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아가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노아가 우리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노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노아.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내 생각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 노아가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의 눈에서 친절함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제이크. 그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죠. 중요한 건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노아의 과거에 대한 진실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성장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최고의 사냥꾼이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정말 중요한 것, 즉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사냥을 준비하면서 저는 노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 제가 배워야 할 줄도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숲으로 향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신이 어디든 내가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배우겠다고요. 노아가 저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에게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불과 몇 주 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해병대에서 노아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노아를 대했던 방식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더 나은 사냥꾼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강 근처로 사냥을 가기로 한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땅은 젖어 미끄러웠고 강물의 수위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저는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아 강둑 근처에서 사슴을 추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노아에게 제가 여전히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진흙탕 강둑을 따라 걷는 동안 옆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슴 발자국을 찾는데 집중하려고 했지만 젖은 땅 때문에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발이 진흙탕에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고 어느새 저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파른 둑을 내려와 차갑고 빠르게 흐르는 물속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의 충격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물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강해서 저를 해안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다리를 차고 팔을 흔들며 헤엄치려고 했지만 무거운 부츠와 옷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물은 저를 여러 방향으로 밀고 당겼습니다.
가끔은 머리가 물에 잠기고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이며 올라왔어요.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강물의 굉음이 제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물살과 싸우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강에서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근처에서 물보라가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릿한 시야를 통해 노아가 제 쪽으로 헤엄쳐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강물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튼튼한 팔이 제 몸을 감싸고 제 머리를 물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헤엄치기 시작했고 우리 둘을 무트로 끌어당겼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만 노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과 맞서 싸우는 그의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헤엄친 끝에 마침내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노아는 저를 물살을 피해 단단한 땅으로 끌어올렸어요. 저는 진흙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노아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제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숨을 고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숨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만이 보였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동안 방금 일어난 일의 현실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밀어내려고 애썼던 노아가 방금 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위험한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과거에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돕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천천히 저는 여전히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아는 저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캠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둘 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노아가 저를 위해 해준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몸을 녹이고 옷을 말리던 저는 마침내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노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가 해준 일에 비하면 작은 말이지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이 지펴지고 밤이 어두워지자 저는 제가 노아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술만 뛰어나거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이타적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노아를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려고 했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내 사냥 실력을 자랑하거나 노아가 다르다고 놀려댔던 모든 시간들, 이제 그런 행동들이 사소하고 비열해 보였습니다. 불 너머로 노아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이거나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진 사람이었죠. 그날 강가의 밤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최고의 사냥꾼이 되거나 전통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은 힘들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날 밤 잠들면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노아와 박이 제 목숨을 구해준 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저는 강물에 젖은 옷이 아직 축축한 채로 모닥불 옆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가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몇 달 동안 제가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노아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불 너머로 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막대기로 불길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그의 얼굴에서 깜빡거렸다. 전에는 노아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말은 정말로요. 그의 눈은 친절했지만 거기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와 힘을 말하는 무언가. 노아. 제가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면서 말했다. 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노아는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제이크, 그냥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의 간단한 말 한마디에 제 행동에 대한 자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솔직해져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 온 이후로 나는 당신을 밀어내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틀렸어. 미안해. 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제이크. 상황이 바뀌면 쉽지 않죠. 저는 그의 친절함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병대는 어땠어요? 노아의 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경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했는지, 해병대에 입대한 것이 조국에 봉사하고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도요. 그는 자신이 겪은 힘든 훈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기, 무거운 배낭을 메고 몇 마일을 달리기, 어떤 날씨에도 완벽한 조준으로 사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해본 어떤 훈련보다 더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노아가 팀워크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해병대에서는 동료 병사들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신뢰하게 되죠.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외톨이이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새로운 언어를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친절하고 겸손했습니다. 저는 노아가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를 사냥협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 했던 방법, 그가 실패하기를 바랐던 방법, 다시 한번 부끄러워졌습니다. 노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좋은 사냥꾼이 되려면 기술과 땅을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용감하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죠. 노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제이크.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왠지 모르게 가벼워졌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전투적인 것 말고 다른 것들 말이에요. 팀워크나 규율 같은 거요? 노아의 얼굴에 큰 웃음이 번졌습니다. 기꺼이 그러죠, 제이크. 그리고 현지 사냥터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서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는 제 적도 라이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사냥꾼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별이 쏟아지자 저는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누군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격과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노아의 우정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